Hallo Leute,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오늘은 제 12강입니다. 자, 벌써 12강째. 굉장히 멀리 왔죠? 여러분들 이게 한 강이 한 30여 분밖에 채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습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렉션 5 Freizeit und Hobby 중에서 그 중에 Gespräch 4, 즉 네 번째 대화, 네 번째 디알로그를 볼 겁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 상황이 나와 있죠. 일단 같이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하나, lange nicht gesehen, wo warst du denn? 하나 해놓고 불렀죠. 해놓고 lange nicht gesehen, 오랫동안 못 봤어. 영어에 long time no see 하는 거죠. 그래서 lange nicht gesehen, 오랫동안 못 봤어. Wo warst du denn? 도대체 어디 있었니? sein 동사의 과거형이죠. Wo warst du denn? Ich habe eine Reise gemacht. Ich habe eine Reise gemacht. 자, verreisen이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죠. verreisen, 그 똑같이 Reise machen 쓸 수 있습니다. Schon wieder eine Reise, 또 여행 갔다고? Du warst im August in Japan. 자, 이미 일본도 갔었고 und im letzten Monat, 지난달은 어땠어요? In Madrid. 이거 스페인인 거죠. 스페인인 거, 스파니엔. 자, 지난번엔 일본 갔고 지난달에는 또 마드리드 갔더니 또 여행가 Wo warst du denn diesmal? 이번엔 도대체 어디 갔었니? 어디였었니? Und mit wem? 누구랑 갔었니? 그런 거죠. 자, 참고로 자, 누구는 where고요. 자, 노미나티브일 때 그리고 다티브일 때는 whem이 될 것이고요. 아쿠사티브일 땐 when이 되겠죠. when. 마치 there, them, then 하는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요렇게 자, 게니티브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where, when, when이죠. 그런데 특히나 mee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항상 뭐하고 쓰죠? 항상 다티브하고 쓰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갔니? 그럴 때는 meet whom. 누구를 위해서? für wen.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누구랑 갔니? Eine Freundin von mir.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냥 meine Freundin 해도 될 것 같은데 eine Freundin von mir. 또 어떤 거냐면 die in Rom lebt.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죠. 자, die는 앞에 있는 eine Freundin von mir일 것이고 어떤 거예요? die in Rom lebt. 그러니까 아하, 로마에 사는 eine Freundin von mir가 hat mich eingeladen. 나를 초대했어. 나를 집으로 불렀어. Ich habe dort 그곳에서 viele Fotos gemacht. 많은 사진들을 찍었고 자, komm mit nach Hause, wenn du jetzt Zeit hast. Wenn du jetzt Zeit hast. 지금 시간 되면 komm mit nach Hause. 지금 집으로 같이 가자. Ich zeig dir die Fotos. 그 사진들 보여줄게. Ja, gerne. 기꺼이 얼마든지 나도 좋아.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 텍스트에서는 어떠한 표현들이 나왔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텍스트를 봅시다. 자, eine Freundin von mir. eine Freundin von mir. 왜 선생님 meine Freundin 안 하고 왜 eine Freundin von mir일까요? 자, meine Freundin하고 eine Freundin von mir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meine Freundin 하면 뭐야? 내 여자친구인 거야. 내 여자친구. 사귀는 사람. 그런데 eine Freundin von mir. 잘 보세요. eine Freundin 뭐야? 한 여자친구죠. 나의 한 여자친구. 쉽게 하면 뭐예요? 요즘 표현으로 치면 여사친이라고 하죠. 여자, 사람, 친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말로. 여사친.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인데 여자인 친구.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는 여사친. 바로 그걸 가리킬 때 eine Freundin von mir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mein Freund와 ein Freund von mir도 당연히 그와 같은 연장선에 있겠죠. mein Freund 뭐예요? 내 남자친구. 그리고 ein Freund von mir 뭐예요? 내 친구 중에 하나. 영어로도 그래서 my friend하고 my girlfriend하고 a friend of mine하고 전혀 다르죠. 그것처럼 mein Freund, ein Freund von mir 두 개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자, 나와 예를 들면 사귀든 뭐든 이런 식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는 전자를 쓰게 되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친구 관계를 말하고 싶을 땐 요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특정 여자친구를 가리켜서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meine Freundin이라고 소개를 하면 아, 두 사람 사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분들도 여기가 das ist mein Freund라고 소개하면 저 두 남자 사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ein Freund von mir 내지는
eine Freundin von mir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시거나 혹은 mein Kollege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동료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선을 확실하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eine Freundin von mir는 여기서는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한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과 어떤 여사친이에요? Die in Rom lebt.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여사친이 hat mich eingeladen. 나를 초대했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요번에는 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요 부분은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면서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어떻게 한다? 앞에 바로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나 die in Rom lebt 요걸 보는 순간 요게 선행사와 동일해야 되니까 얘가 곧 뭐다? eine Freundin von mir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eine Freundin von mir 내 여사친이 어떻다고요? in Rom lebt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한 여자친구가 hat mich eingeladen 나를 초대했구나 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Eine Freundin von mir hat mich eingeladen이죠. 가운데 요 문장 있죠. 요 노란색 부분. 요 노란색을 없애본 거예요. 그럼 원래 문장은 요렇게 돼 있었겠죠. 그쵸? 요거 빼고 나면 mir hat mich eingeladen 요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삽입된 거니까 날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장이 있었느냐? 바로 eine Freundin von mir를 지금 그냥 편의상 sie 하고 하나로 줄여버린 거예요. 여자니까 sie lebt in Rom. 그녀는 어디 살아요? 로마에 삽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산다는 거죠. 요렇게 두 문장을 합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데 기준을 여기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eine Freundin von mir를 그대로 두고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두 문장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eine Freundin von mir 요 선행사 그대로 내려오고 밑에다가 심을 때, 자, 요 문장에서 Z가 어땠어요? 여성의 일격, nominative, 주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일격일 때 어떻게 쓴다? D. 정관사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그랬어요. 게니티브를 제외하고 1, 3, 4격은 정관사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D겠죠, D. 설마 지금 시점에서 정관사의 의미만 기억 못 하시는 분 아니겠죠? 자, 남성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ir, 자, 이격 빼고 해봅시다. 이격은 여기서 하고 다르니까. Their, them, then. 그쵸? Die, their, die. Das, them, das. Die, then, die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여성의 일격일 때 Z니까 Z, 렙틴 요금에서 여성 일격이니까 이건 D가 되겠죠. 그래서 D, 어떤 사람?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두 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한 여자친구가 나를 초대했든지 나를 초대한 그 한 여자친구가 로마에 살든지 사실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지금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느냐 얘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편의상 제가 Z라고 썼지만 둘 다 eine Freundin von mir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다 끼워 넣든 여기다 끼워 넣든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1번 여기다 끼워 놨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hat mich eingeladen까지 하고 요 틈새가 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남는 거를. 그죠? 그런데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lived in Rome 남잖아요. Z하고 사이에. 근데 대신에 Z하고 대명사로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풀어 써주는 거죠. Eine Freundin von mir lived in Rome. 근데 어떤 친구냐? 요 안에 이렇게 넣어버린 거죠. Die 나를 eingeladen hat. 초대한. 바로 그 여사친이 lived in Rome. lived in Rome. 로마에 살아요. 결과가 내용상 결과는 동일하죠. 그러나 이 문장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어떤 거는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하고 여기서는 결국은 누가 초대했건 누가 독일에 살든 결과는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논리적인 관계가. 그때는 고민을 하고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in Freund von mir studiert Koreanistik. 내 친구 중에 하나는
한국학을 공부해. 그리고 그는 koreanische Popmusik을 sehr viel 많이 엄청나게 듣는데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Ein Freund von mir 얘를 기준으로 두면 Ein Freund von mir 어떤 친구냐면 koreanische Popmusik을 sehr viel 어떻게 하는? hört 많이 듣는 친구죠. 그러니까 Ein Freund von mir 해놓고 자 밑에 문장 요거 삽입해야 되는 문장이죠. 이게 부문장이 되는 거죠. 부문장 내에서 위아래 동일한 이 부분이 어때요? 남성의 일격이죠. 그러니까 der 나머지 거 쓰면 되죠. 동사 빼고 koreanische Popmusik sehr viel hört.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 팝 음악을 매우 많이 듣는 한 친구는 studiert koreanistik 한국학을 공부합니다. 전공합니다. 참고로 studier는 전공으로 하는 거고 lernen 그냥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lernen Deutsch는 말이 되죠. 그러나 studieren Deutsch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독일어를 전공으로 하느냐 그냥 공부하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studier는 그러면서 전공으로 할 때를 쓰는 겁니다. 혹은 요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Ein Freund von mir 해놓고 der Koreanistik studiert 이 문장의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요렇게 한국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한 친구는 hört koreanische Popmusik sehr vie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지금 두 관계 이해되시나요? 지금 당장 이 설명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 e어로 써 있는 요 대명사 부분을 ein Freund von mir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 텍스트는 살펴봤고 두 번째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wie war das Wetter in Rom? 로마의 날씨는 어땠니? Ich hatte Glück. 자, Glück haben 하면은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았어. Es war nicht so kalt. 그렇게 춥지 않았다는 얘기죠. Wie kannst du so oft verreisen? 자, verreisen 앞에 나왔던 거 뭐였죠? eine Reise machen. 즉, Reise machen하고 verreisen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여행을 다닐 수 있니? Ich beneide dich. 나는 네가 매우 부러워. 그런 얘기죠. Ich beneide dich. Beim Reisen kannst du etwas Neues erleben oder lernen, nicht wahr? 자, beim Lernen 여행 중에 kannst du 뭐뭐 할 수 있다. etwas Neues. 자, etwas Neues, something new죠. 어떤 새로운 것. 자, etwas 해놓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etwas Neues 이렇게 쓰면 새로운 것이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럼 안 좋은 거 어떻게 etwas 대문 이렇게 써서 schlechtes 그럼 뭐예요? schlecht한 것 이게 되게 etwas 해놓고 또 뭘 쓸 수 있을까요? etwas großes 그럼 뭐예요? etwas großes 어떤 큰 것이죠. 이런 식으로 etwas 해놓고 뒤에다가 es를 붙여서 etwas großes, etwas neues, etwas schlechtes, etwas altes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어떠한 것이란 표현입니다. etwas neues erleben 새로운 걸 경험하거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니? nicht wahr? 그렇지 않니? Ja, durch die Reisen lerne ich eine neue Welt kennen. 동사는 kennenlernen 말고 kennenlernen입니다. Ich kann sehen und erleben. 나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Wie andere Menschen an einem anderen Ort leben. 자, 여기도 사실 똑같습니다. Wie 해놓고 어떻게 andere Menschen, 다른 사람들이 an einem anderen Ort, 다른 장소에서 leben, 사는지를, 어떻게 사는지를, wie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sehen und erleben,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 Dadurch 그를 통해서 bekomme ich mehr Verständnis,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Für die anderen Menschen, 다른 사람들을 더 잘 mehr Verständnis, verstehen의 명사형 Verständnis,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력을 bekommen 얻게 된다 그 얘기니까. Wenn ich einmal Zeit und Geld genug hätte, 나는 시간과 돈이 genug 충분히 hätte 있었더라면 würde ich mich gern in einem fremden Städtchen im Ausland etwa ein Jahr aufhalten.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haben이 아니고 hätte가 쓰였고 würde가 쓰였죠. 이거 자체가 흔히 말하는 가정법입니다. 영어의 가정법, 접속법 이런 얘기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설명을 할 텐데 만약에 뭐뭐 하다면 현실과 다른 얘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참 뭐뭐 할 텐데 요렇게 쓰는 표현으로 저 이제 영어의 가정법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얘기를 뒤에서 자세히 좀 해볼게요. 자, wie traumhaft. 와우, 꿈에 그리는 것 같아. Wer ist denn der Mann? 저 남자는 누구니? Mit dem, 자, mit dem du viele Fotos gemacht hast. 자, 네가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은 누구랑? mit dem Mann이죠. mit dem Mann. 앞에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mit dem 했겠죠. Ihr seht so glücklich zusammen aus. 너희 둘은 참 glücklich, 행복해 보이는구나. aussehen, 뭐뭐처럼 보이다, 어떻게 보이다, 외모를 말하는 거죠. Das ist keine kurze Geschichte. 이거는 짧은 이야기가 아니야. Ich habe ihn auf einer Party kennengelernt. 나는 그를 파티에서 알게 되었어. Er ist ein sehr netter Italiener. 아주 친절한 이탈리아 사람이래요. Er kommt in 2 Wochen zu mir zu Besuch. 2주 뒤에 나를 보러 오겠다는 거죠. 나 방문할 거야. 참고로 zu Besuch kommen이라는 표현을 쓰면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 대상은 zu 하니까 사람 씁니다. 그러니까 in 2 Wochen 2주 후에 zu mir 나를 어떻게 한다? zu Besuch kommen 나를 방문하러 올 것이다. 우리 집에 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Da stelle ich ihn dir vor. 너한테 그때 소개시켜 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익혀야 되느냐? Lerne ich eine neue Welt kennen이죠. kennen. 자, 근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똑같거든요. wissen, kennen, kennenlernen 사실 우리말로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냐? wissen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식적으로. kennen 같은 경우는 보통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kennenlernen 그 경험을 통해서 일정 이상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알게 되는 현상.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갈 때는 하나하나 겪으면서 알아나가죠. 그럴 때 kennenlern을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그럴 때 kennenlernen.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게 되는, 점점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kennenlernen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윗센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쓰지 않아요. 사람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겪어보기도 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지 지식적으로 사람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나는 앙겔라 메르켈, 본데스칸슬레인 앙겔라 메르켈은 알아.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알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쓴다? kennen을 쓰게 된다는 거죠. Ich weiß Angela Merkel 하지 않고 Ich kenne Angela Merkel. 나는 이 사람을 알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지 자 참고로 그런데 문법적으로 어떠냐? 문법적으로는 이걸 흔히 뒤에 걸 뭐라 그래요? 부문장이라 그러죠. 그런데 kennen 동사는 부문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문장은 wissen이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wissen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뭘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아세요? 혹시 wo der Supermarkt ist?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머릿속에 혹시 들어있나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wissen Sie?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Am ersten Tag, 첫날 haben wir uns, 우리는 서로 어떻게 했다? uns, 서로를 kennengelernt. 자, 사람에 대해서는 자, 요렇게 kennen만 쓸 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냥 단순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kennenlernen은 그냥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인 사람 그냥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kennenlernen을 쓰면 그 사람과 통성명도 하고 서로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묻기도 하고 뭐 취미생활 묻기도 하고 어디 살아요? 나이는 몇 살?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인간관계를 늘려가는 것들 그런 식일 때 예를 들면 kennenlernen 쓰고 여기서도 Welt에 대해서 kennenlernen 쓴 이유는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에서 나 독일 어디 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독일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 하나 배워가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배워가기 때문에 kennenlernen 쓰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전부 다 알다예요. 그러나 세 가지 동사가 전혀 다른 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Ich kann sehen und erleben. 나는 볼 수 있고 erleben,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wie andere Menschen an einem anderen Ort leben.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원래는 뭐였을까요? Wie leben andere Menschen an einem anderen Ort. 이렇게 의문문이었겠죠. 그런데 이 의문문이 부문장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부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wie 해놓고 주어 andere Mention이 나오고 나머지 거 쭉 쓴 다음에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넘어가면서 요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ich kann sehen und erleben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요렇게 두 개를 합쳐진 거죠. ich kann sehen und erleben 해가지고 어떻게 wie andere Menschen an einem anderen Ort 해놓고 leben 요렇게 문장이 합쳐진 거죠. 예를 들어서 wie funktioniert dieses Gerät? 이 기계는 도대체 wie 어떻게 funktioniert 동작을 합니까? 작동합니까? Das kann ich dir gut erklären. 내가 그거를 너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ich kann das 혹은 das kann ich 상관없죠. 이거는 das kann ich dir gut erklären. 너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무엇을? wie 그렇죠. dieses Gerät funktioniert.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걸 부문장으로 집어넣으면 이 기계가 wie 어떻게 funktioniert 동작을 하는지를 너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문장 합치는 거죠. Warum ist sie so ärgerlich? 그녀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Ich habe keine Ahnung. 난 전혀 모르겠는데 얻어맞을 상황이죠. 만들어 봅시다. 그럼 ich habe keine Ahnung. 난 전혀 모르겠어. 무엇을? sie 그녀가 그토록 화가 나 있는 warum 이유를 모르겠다. 되시죠? 왜 그녀 화가 나 있어?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 부문장 만들면 그녀가 그토록 화가 나 있는 warum 이유를 ich habe keine Ahnung 전혀 모르겠어. 그 다음에 wenn ich einmal Zeit und Geld genug hätte였죠. 내가 시간과 돈이 genug 충분히 hätte. 왜 habe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도 würde ich mich gern in einem fremden Städten im Ausland etwa ein Jahr aufhalten.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거냐? 자, 원래는 haben 동사였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ich hätte, du hättest, es hätte, wir hätten, ihr hättet, sie hätten, sie hätten. 참고로 보시면 ich하고 es 이렇게 두 개가 1, 3인칭이 서로 형태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영어의 가정법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wenn ich einmal Zeit und Geld genug hätte. 이게 뭐냐면 난 지금 어차피 시간도 돈도 그렇게 막 넉넉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간과 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würde ich mich gern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일반 동사에 대한 가정법 만들 때 어떻게 쓴다? würden 동사 씁니다. 참고로 würden 동사원이야. 그러면 기꺼이 어떤 외국에 있는 한 낯선 작은 도시에서 한 1년가량 좀 지낼 텐데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은 돈도 시간도 그렇게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현실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못하는데 만약에 시간과 돈이 좀 된다면 나는 요렇게 할 거야. 하고 싶어 할 텐데 희망사항을 말할 때 요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ie Welt wäre 자, 참고로 sein 동사는 요렇게 변하거든요. Ich bin이었는데 ich wäre, du wärest, er es wäre 여기도 또 똑같죠. 그 다음에 wir wären, ihr wäret, sie wären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Die Welt wäre besser ohne dich. 네가 없었으면 Die Welt wäre 이 세상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네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다? 썩 좋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이라도 없으면 더 좋을 텐데 물론 지금 있지만 그런 얘기죠. 혹은 es wäre besser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하면 wenn wir keine Hausaufgaben hätten 우리가 Hausaufgaben 과제가 없다 keine니까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가 과제가 있다는 얘기 과제가 있어서 안타까운데 만약에 과제가 없었더라면 es wäre besser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앞에서는 요거 말씀드렸죠. 일반 동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würden 동사를 쓰고 나서 문장 맨 끝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고 haben 동사나 sein 동사 같은 경우는 요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의 가정법에 해당하는 접속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 것처럼 aufhalten이라고 하는 본동 그냥 일반 동사가 나오니까 würde ich 해놓고 썼고 그 다음 문장 맨 뒤에 요거 나왔죠. 그런데 haben 동사나 sein 동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골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얘네들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1인칭과 3인칭의 형태가 어떻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문장들이 예를 들면 현실에 반대되는 어떤 희망상이니까 네가 없더라면 이 세상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난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표현으로 Die Welt wäre besser ohne dich. 네가 없으면 세상 더 좋을 텐데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과제가 있죠. 현재 실제로는 과제가 있는데 wenn wir keine Hausaufgaben hätten 그러니까 과제가 정말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사실 더 좋을 텐데 이런 얘기죠. 지금은 실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과제를.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능하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텍스트를 쭉 읽어봅시다. 자, 하나, lange nicht gesehen. 우리 오래 못 봤어요. 경우에 따른 so lange nicht mehr gesehen 이런 식의 표현도 쓰거든요. so lange nicht mehr gesehen 이런 식의 표현. Wo warst du denn? 도대체 넌 어디 있었니? 뭐 했니? Ich habe eine Reise gemacht. Eine Reise gemacht. Verreisen이었죠. Schon wieder eine Reise. Du warst im August in Japan und im letzten Monat in Madrid. Wo warst du denn diesmal? 이번엔 대체 어디였는데? Mit wem? 또 누구랑 갔어? Eine Freundin von mir, die in Rom lebt, hat mich eingeladen. Ich habe dort viele Fotos gemacht. Komm mit nach Hause, wenn du jetzt Zeit hast. Ich zeige dir die Fotos. Ja, gern. Wie war das Wetter in Rom? Ich hatte Glück. Es war nicht so kalt. Wie kannst du so oft verreisen? Ich beneide dich. Beim Reisen kannst du etwas Neues erleben und lernen, nicht wahr? Ja, durch die Reisen lerne ich eine neue Welt kennen. Ich kann sehen und erleben, wie andere Menschen an einem anderen Ort leben. Dadurch bekomme ich mehr Verständnis für die anderen Menschen. Wenn ich einmal Zeit und Geld genug hätte, würde ich mich gern in einem fremden Städtchen im Ausland etwa ein Jahr aufhalten. 이런 얘기죠. Wie traumhaft! Wer ist denn der Mann, mit dem du viele Fotos gemacht hast? Ihr seht so glücklich zusammen aus. Das ist keine kurze Geschichte. Ich habe ihn auf einer Party kennengelernt. Es ist ein sehr netter Italiener. Er kommt in 2 Wochen zu mir zu Besuch. 자, zu Besuch kommen 잊지 마시고요. Da stelle ich ihn dir vor. 자, 요렇게 해서 요번에 Gespräch 4를 다 같이 읽어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구문들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만 읽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진행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한 번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